자, 이에 대해서 한번 할 건데, 자, 스펙트럼의 종류 뭐 있죠? 선 스펙트럼. 또 플라즈마. 플라즈마가 뭔데?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또 자, 원래 선 스펙트럼 말했는데 원래 선 스펙트럼의 종류는 방출과 연속 스펙트럼, 자, 방출과 흡수 스펙트럼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빛의 분산을 먼저 한번 언급하려고 할 건데, 빛의 분산. 분산이 뭐였죠? 퍼져가는 것. 맞습니까? 분자가 무슨 분자? 나눈다. 산자는 흩어진다. 그 말이지. 참고로 원래 물감을 섞으면 무슨 색깔이 되지? 검정색. 근데 빛은 섞으면 흰색이 되죠. 흰색이. 그래서 원래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빛을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프리즘 봤지 예전에? 자, 그러면 이렇게 백색광을 모든 빛을 다 가지고 있는 빛을 주게 되면 참고로 공기에서 원래 프리즘은 유리로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면 통과하는 매질이 달라지게 되면 물질이 달라지게 되면 현재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꺾이는 거야. 이걸 굴절이라 그러지. 그러면 이렇게 봐봐. 공기에서 유리에서 다시 유리에서 공기로 나오면서 굴절이 두 번 일어나게 되겠지? 그래서 빛들이 꺾이게 되는데 색깔마다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 바로 파장마다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 지난번에 우리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 하는데 범위가 얼마였죠? 모르겠습니까?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또는 400에서 700 나노미터. 다 파장이 다르단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색깔마다 파장이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굴절하는 정도가 다 달라. 그래서 이 빛이 다 퍼져 보이는 거지. 오히려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을 많이 합니다. 보라색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빛이 꺾이게 되면 이렇게 분산, 빛이 나눠지는 걸 분산이라 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란 말을 쓰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분산은 이런 말입니다. 요거 하나만 좀 적어놓고 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자, 이런 그림도 본 적 있을 건데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 봐. 지금 광원, 빛을 내고 있는 곳부터 빛이 나오고 있는데 백색광이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빛이 다 오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빛이 오고 있는데, 자, 참고로 내가 여러분에 빛을 줄 거야. 백색광을 줄 건데 빛이 빨주노초 파란불 다 가고 있는데 어떤 입자가 이 빛을 흡수할 거야. 근데 모두 다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은 노란색만 흡수할 겁니다. 노란색만. 그러면 나머지 빛은 여러분들 다 가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빛, 빨주노초 파란불 중에 무슨 색깔만 비어 보여? 노란색만 비어 보이겠지. 그러면 그 부분은 까맣게 보이겠지. 그 빛이 없으니까. 이걸 바로 우리가 흡수선이란 말 씁니다. 흡수를 당해서 까맣게 나타나는 것. 됐나? 그런데 이 입자가 좀 전에 어떤 빛을 흡수했다고? 노란색을. 그러면 노란색 빛도 에너지잖아.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했단 말은 안정, 불안정? 불안정.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흡수한 만큼 다시 내놓게 되겠지. 내놓으면서 안정화될 거야. 그러면 내놓을 때는 지 맘대로 내놓는 거지. 지 맘대로. 만약 내가 여기 있다면 노란색만 오겠죠. 맞아? 그러면 빨주노 파란불 중에 노란색 한 줄기만 오겠지? 이게 바로 이놈이 방출한 방출선. 됩니까? 그러면 그림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중간에 흡수를 안 당했다면 연속 스펙트럼 모든 빛이 다 나타나는 거고 자, 빛이 오다가 기체에 의해서 일부 빛이 흡수됐다면 까만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놈이 결과적으로 아무도 지 마음대로 내놓을 거잖아, 맞지? 지 마음대로 내놓을 때 관측자가 만약 이걸 보게 된다면 일부 특정 빛만 볼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건 흡수선, 이건 방출선. 자, 그 내용을 정리하면 자,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은 크게 두 가지.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 자,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빛이 다 나타나는 형태를 말하고 있지. 자, 두 번째, 아까 선 스펙트럼 그랬습니다. 원래 연속과 선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다시 이 선 스펙트럼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 연속적인 선들이 나타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아까 선 스펙트럼은 두 가지, 흡수선과 방출선 가지고 있는 것. 자, 흡수 스펙트럼은 참고로 우리 교과서에는 그냥 선 스펙트럼 정도만 나오는데 나중에 다른 교과서를 보게 되면 흡수 스펙트럼 또는 방출 스펙트럼 다 분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 제시할게. 흡수 스펙트럼은 흡수를 당해서 무슨 선이 있더라? 무슨 선? 흡수선이 있더라. 자, U자 이거 있을 U자 쓴 겁니다.
자, 근데 이 흡수선들은 어떤 특정 파장의 특정 빛, 그 파장만 흡수를 당해서 까맣게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 이 특정 파장, 특정 에너지 값을 흡수했다면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방출하게 될 건데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방출선이 되겠지. 그래서 방출선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 이것도 역시 특정 파장을 방출하는 거지. 자, 그러면 2번 하기 전에 역시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준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다른 과학시간 들어봤잖아. 못 들은 척하고 그래. 들어봤지? 맞지? 에너지 준위가 뭐야? 에너지 특정 주기? 궤도. 그렇지. 궤도란 말을 해야지. 맞지? 자, 우리 원자 핵을 원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전자라는 놈들이 특정 궤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잖아. 근데 궤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죠? 맞지? 자, 그러면 전자가 위치한 궤도에서 가지는 에너지 크기를 우리가 에너지 준위란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 자, 이 그림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림은 안 그려줘도 되고 그림 위에 그대로 추가로 좀 설명을 합시다. 자, 원래 우리가 앞 시간에 원자 구조를 보게 되면 원자가 있고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 있다 그랬죠? 근데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돼 있을 거고 물론 헬륨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한 개겠지만 자, 어쨌거나 원자 핵과 전자로 돼 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자, 궤도가 여러 개 쭉 있는데 이렇게 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자들이 위치할 수 있는 이런 궤도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집니다. 맞지? 자, 에너지 준위 E1, E2, E3, E4까지 쭉 갈게. 어쨌거나 바깥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 값은 증가한다. 자, 이거는 추가로 좀 표기를 합시다. 자, 바깥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 값은 커진다. 자, 그렇다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볼까? 자, 여기 전자가 있는데 첫 번째 궤도에 있는데 이 첫 번째 궤도에 있던 걸 내가 이 바깥 궤도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까? 방출해야 됩니까? 흡수해야지만 이 바깥 궤도가 더 에너지 준위가 높잖아. 더 에너지 큰 값을 가질 때 위치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이놈은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이 좀 더 바깥쪽 에너지 높은 궤도로 이동할 수 있다. 그 말이지. 됐나? 그래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놈은 좀 더 높은 궤도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낮은 궤도에 있다가 높은 궤도로 이동하게 될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할 때 이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딱 정해져 있죠. 맞나? 각각 에너지 준위가 어떤 특정 값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 맞지? 그 말은 그 두 준위의 차이, 에너지 값 차이도 딱 어떤 특정 에너지 값이 있겠지. 맞아? 자, 색깔마다 에너지 크기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 말은 어떤 특정 값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에너지 크기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 빛을 흡수했단 말이 되겠지. 바로 특정 파장을 흡수했단 말이 되겠지. 그래서 어떤 특정 빛을 흡수해서 특정 에너지 값을 흡수해서 이놈이 좀 더 높은 궤도, 에너지 궤도 값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특정 빛을 특정 파장을 흡수했으니까 무슨 선이 생길 수 있죠? 흡수선이 생길 수 있겠지? 이놈이 빛을 흡수했으니까. 빛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흡수선을 형성할 수가 있다. 됐지? 자, 반대로 좀 더 높은 궤도에 있다가 낮은 궤도로 이놈이 내려올 거야. 자, 내려오려면 에너지를 다시 방출해야 되겠지? 바로 흡수한 만큼 특정 파장 값을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 말이 되겠죠? 자, 내려오면서 현재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내놓게 될 것이다. 그 에너지 크기에 해당되는 빛을, 파장을 방출하게 되겠지. 그래서 특정 빛을 방출한단 말이 되겠지. 이때 뭐가 형성된다? 방출선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까만 곳에 아무 빛도 없는데 특정 파장 빛만 나타난다. 그 말이 되겠죠. 참고로 자, 에너지 준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거, 좀 더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바깥 궤도 이동하는 거 원래 우리가 표현을 들뜸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들뜬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까지 몰라도 되고. 자, 넘어되나요? 자, 넘어볼게.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자, 우주의 원소를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원소의 스펙트럼들 자, 확인을 좀 할 건데 원소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와 그 간격은 다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겠지. 현재 가지고 있는 궤도, 현재 위치하고 있는 현재 존재하는 전자 다 다르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원소마다 다 다릅니다. 그 간격도 다 다르다는 거지.
자, 원소마다 자 에너지 준위값이 다르다. 그 말은 그 간격 크기가 다 다르단 말이잖아, 맞지? 그 말은 이놈들이 흡수해가지고 다음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에너지 크기가 다 다르단 말이다. 그 말은 빛이 흡수하는 파장이 다 다르단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현재 결과적으로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은 이게 방출이든 또는 흡수든 선 스펙트럼은 다른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단 말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야. 지금 수소에 의한 것, 헬륨에 의한 것, 수은에 의한 것, 나트륨에 의한 바로 방출선들을 표현하고 있어. 근데 이 방출선이라는 것은 이놈이 흡수한 만큼 다시 내놓는 거잖아, 맞지? 원래 연속 스펙트럼이었다면 모든 빛을 예를 들어 수소한테 다 줬다면 수소란 놈은 이 빛을 흡수했단 말이 되겠지.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상에서는 이게 바로 흡수선들이 될 거야. 어쨌거나 서로 다른 원소라면 서로 다른 위치의 방출선 또는 흡수선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미 벌써 이걸 알고 있다면 우주 공간에 또는 어떤 빛이 오는 경로상에 어떤 입자들이 있는지를 원소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럼 가봅시다. 마지막. 자, 한 종류의 원소는 좀 전에 방출선의 위치와 흡수선의 위치가 어떻죠? 다릅니까? 같습니까? 한 종류의 원소라면 방출선의 위치 파장과 흡수선의 파장이 같아 달라? 같죠? 왜냐면 그놈이 흡수한 만큼 내놓게 되는 거니까. 아까 그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을 내놓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흡수선의 파장 위치와 방출선의 파장 위치는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의 원소 분포를. 자,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원소들. 자, 일단 가겠습니다. 자, 좀 긴데 별빛 스펙트럼 선의 위치를 위치와 세기를 다 분석합니다. 일단 한번 써놓고 갈게. 자, 지금 별빛 스펙트럼, 어쨌거나 별이 내고 있는 스펙트럼을 분석할 건데, 자, 이걸 통해서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누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할 거야. 근데 당장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이라는 놈이 뭐죠? 별, 주변에 행성도 있고 해성도 있고 위성도 있고 많잖아, 맞지? 자, 그러면 별만 고려하면 됩니까? 안 되죠. 별만 고려하면 됩니까? 참고로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질량의 비율은 얼마쯤 될까? 99.87. 99.87. 맞습니까? 한 99.8 정도가 돼. 나머지 0.2가 나머지 애들 다 합친 거지. 그 중에 0.1이 목성. 그럼 목성 제외한 나머지 애들 다 합쳐봤자 0.1밖에 안 돼. 됩니까? 그러면 굳이 다른 애들까지 고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별만 따져도 얼마든지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리고 별은 스스로 뭐 한다? 빛을 내고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럼 이놈에 나오는 빛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스펙트럼 연구하게 되면 이놈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선의 위치가 뭐냐면 선의 위치라는 것은 아까 이게 파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특정 파장, 각 원소마다 그들이 흡수하고 방출하는 특정 파장들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어떤 원소인지를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자, 여기서 선의 두께가 뭐냐면 아까 보면 까만 선들 또는 방출선들이 있을 거잖아, 맞지? 그 선이 얼마나 진하고 두꺼운지 그걸 말하는 거야. 어떤 거는 얇고 어떤 건 두껍게 되어 있잖아, 맞지? 이건 그림을 잘못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말은 두껍게 형성됐단 말은 그 물질들이 많단 말이 적단 말이야? 많단 말이 되겠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같은 공간 속에 들어있는 양이니까 바로 밀도를 의미하겠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자, 이렇게 해서 연구한 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가장 많은 놈이 누구야? 가장 많은 게 수소. 대기 중에 가장 많은 질소가 되겠지만 우리 지구에서 물질을 본다면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건 수소가 되겠죠? 그 다음 많은 건 헬륨. 당장에 자, 이것들을 재료 삼아서 별들이 만들어질 거잖아, 맞지? 별 역시 그 정도의 비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대 몇? 3대 1 정도의 비율을. 나머지 애들은 많지 않잖아, 맞지? 자, 그래서 내가 연구를 쭉 하다 보면, 자, 일단 태양 볼게. 태양 역시 대부분이 수소로 돼 있잖아, 맞지? 그러면 수소에 의한 흡수선들이 많이 나타나겠지. 자, 여기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놈이 내고 있는 빛을 쫙 나타냈는데 중간중간 흡수선들이 위치하고 있지? 자, 요 가운데 있는 게 수소입니다. 수소의 방출선. 이놈의 수소가 이 빛을 먹었다 그 말이지. 봤더니 그러면 누구한테 뺏은 거야? 태양으로부터. 태양이 없잖아, 여기. 됐나? 자,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쭉 내려가면 태양 없죠? 바로 수소에 의해서 흡수선들이 형성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걸 분석하게 되면 저 별은, 저 태양은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되겠지? 자, 이렇게 연구했더니 결과적으로 자, 우주 전역에는 수소가 약 74, 헬륨은 24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3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결과 써버릴게. 수소와 헬륨은 3대 1이다. 답은 5번 됩니다. 1번 답은 5번. 자, 고온 고밀도의 광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모든 빛을 다 낸다 그 말이야. 바로 연속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말하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그대로 나온 빛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연속 스펙트럼 될 거고, 자, 그리고 밑에 B 같은 경우에는 저온의 기체가 특정 빛을 흡수를 했겠지? 그러면 특정 빛만 비어 보일 거야. 바로 흡수선들이 나와 있는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지. 자, 문제 가볼게. 자, A는 연속 스펙트럼 맞고, B의 검은 선은 특정 파장의 빛이 저온의 기체에 흡수되었다. 맞습니까? 맞고. 자, B를 분석하면 저온의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 종류 알 수 있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원소마다 특정 파장을 흡수할 거니까 어떤 빛이 비었는지를 확인하면 그 원소를 알 수 있는 거지. 됐죠? 자, 원소마다 특정 파장 빛을 흡수하고 방출할 거니까.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2번. 자, 고온 고밀도 광원 역시 마찬가지. 자, 연속 스펙트럼 나올 건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얘는 지금 밑에 거는 하나도 중간에 어떤 거친 과정이 없을 거니까 연속 스펙트럼 나올 거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자, 기억은 방출 또는 흡수라 그랬는데 지금 기억은 어떤 모습이 안 나와 있어.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선입니까? 검은 바탕이니까 방출선 되겠지? 그러면 니은은 방출 스펙트럼 되겠지? 그럼 나머지 기억은 뭐가 된다? 흡수 스펙트럼 되겠죠? 자, 수소기체 외에 다른 기체 없으며 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수소기체 방전관에 나온 빛이 스펙트럼과 같다. 아까 방전관 뭐냐면 어떤 진공관에다가 내가 수소 넣고 고전압 건 다음에 이놈이 수소란 놈이 어떤 특정 에너지 값을 흡수한 다음에 다시 내놓는다겠지? 내놓기 때문에 무슨 스펙트럼? 다시 내놓는다. 방출 스펙트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출선, 방출 스펙트럼. 자, 기억과 니은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는 같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흡수한 걸 다시 내놓게 되는 거잖아? 당연히 같겠지. 자, 태양에서 나온 빛이 태양대기 통과하여 나타나는 스펙트럼 종류는 니은과 같다. 자, 어쨌든 통과하게 되면 대기 입자들에 의해서 일부 빛이 흡수를 당하겠지. 그러면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되겠죠? 흡수를 당할 거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됐지? 빨리 갈게. 기억은 쉽잖아, 맞지? 자, 백열전구. 자, 나 수소기체 방전과 쭉 나와 있는데, 자, 진공상태 마찬가지로 고전압 해가지고 방출선을 나타낸 건데, 자, 갑시다. 자, 가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흡수입니까? 요거 백열전구라 그랬으니까 뭐야? 연속이 되겠죠. 다 나오겠지. 자, 나와 다른 스펙트럼 나타나는 선의 위치가 다르다. 다릅니까? 다르지? 왜냐면 원소의 종류가 다르니까. 됐고, 선 스펙트럼 통해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왜냐면 선의 위치가 다르니까 어떤 놈인지 알 수 있다. 참고로 니은과 디귿은 같은 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태양 스펙트럼 원소 기억 니은 나와 있는데, 자, 기억 니은. 요 선 다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면 헬륨이라면 헬륨선 쭉 내려가면 일치하는 놈이 기억이야, 니은이야? 니은. 그럼 니은이 뭐다? 헬륨이다. 그럼 나머지 기억은 수소가 되겠죠? 뭐 수소도 마찬가지면 쭉 내려오면 되잖아, 맞지? 자, 그러면 기억은 헬륨이 아니라 니은이 헬륨 될 거고, 태양 대기에는 니은이 있다. 있습니까? 있으니까 지금 흡수를 당한 거잖아, 맞지? 당하고 지금 방출을 다시 했겠지. 자, 우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스펙트럼 분석하면 우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주가 누구다? 수소와 헬륨. 몇 대 몇? 3대 1.